안녕하세요.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의 지혜인 연구원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승정원 일기의 XML 설계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정원 일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고요. 다음으로 승정원 일기의 구체적인 XML 사례를 통해 승정원 일기 XML의 설계 구조를 DTD 스키마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승정원 일기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조선왕조실록은 들어봤지만 승정원 일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XML 설계 구조를 논하기에 앞서 간략하게 승정원 일기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승정원 일기는 간단히 말해 승정원이라는 기관의 업무일지입니다. 여기서 승정원은 조선시대의 말하자면 비서기관에 해당하는 관청으로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였습니다. 즉 왕과 여타 부서 간의 소통을 도맡아 수행하였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왕의 업무와 관련하여 그날 있었던 사소한 내용까지 모두 빠짐없이 기록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이 몹시 방대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조 이전의 기록이 소실되었음에도 1차 사료로서 무척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기에 유네스코에서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으로 2001년 등재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소장 및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승정원 일기는 매일 많은 양의 기록을 빠르게 남기기 위해 초서로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접근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초서는 말하자면 한문의 필기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 한문 텍스트를 읽을 수 있는 사람도 현저히 적은 상황에 초서로 적힌 텍스트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적겠죠. 많은 분량이 소실되었음에도 3243권에 달하는 분량이 남은 것도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승정원 일기 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웹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사업이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해당 링크로 접속하시면 승정원 일기 전체와 승정원의 정무 전달 및 집행 과정을 기록한 은대조례, 승정원 업무사항을 조목별로 정리한 은대편고를 웹으로 열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승정원 일기 자료 열람 인터페이스인데요. 승정원 일기 자료 열람 방법에서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일자별로 열람하실 수 있고요. 날씨도 나오고 좌목이라고 해서 해당 날짜에 승정원에서 근무한 근무자에 대한 정보도 나오고요. 본 내용, 그리고 본문만 볼 것인지 제목까지 볼 것인지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번부터 보시면 승정원 일기 웹 서비스가 단순히 원문만 열람하실 수 있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원문 이미지도 볼 수 있고요.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종합-DB에 수록된 인조, 영조, 고종 때 일부의 구경문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승정원 일기는 아직 전체 번역이 이루어지진 않았다는 것에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실록 및 비변사 등록까지 조회할 수 있게 연계함으로써 그 활용성을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승정원 일기의 XML 설계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ML 구조를 확인하려면 먼저 XML 파일을 다운로드해야겠죠?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링크를 통해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 일기 정보라는 이름으로
승정원 일기 XML 파일을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다운로드 버튼이 보이는데요. 이걸 클릭해 주시면 압축된 XML 파일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하신 압축 파일을 푸셔서 폴더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XML 파일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파일명에 모종의 규칙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 네모 박스를 쳐둔 부분이 보이시나요? 파일명의 다른 부분은 그대로인데 이 부분만 규칙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01부터 02는 없지만 03, 04, 05, 06, 07, 08 순으로 1씩 커지다가 A27을 마지막으로 해서 B00, 01, 02, 03, 04, 05 순으로 또 1씩 커지고 B10을 마지막으로 C00, 01, 02, 03 또 1씩 커지다가 D00, 01 이런 식으로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우측 설명 부분을 보시면 A는 인조, B는 효종, C는 현종 이런 식으로 조선 16대 왕인 인조부터 제27대 마지막 왕인 순종까지 차례로 알파벳을 할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승정원 일기 XML 파일이 인조 때부터 있는 걸까요? 태조 때부터 광해군 때 기록은 어떻게 된 걸까요? 앞서 인조 때 이전 기록이 전란 등으로 인해 소실되었다고 간략히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네, 아쉽게도 인조 이전의 승정원 일기는 모두 소실되어 없기 때문에 인조 때 기록이 알파벳 A를 할당받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승정원 일기에서 특정 날짜를 예시로 그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인조 1년 4월 9일자를 가지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이 해당 일자의 웹 서비스 화면이고요. 웹 서비스의 경우 이렇게 내용상 의미 있는 부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색상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죠. XML의 경우 이런 의미 있는 요소를 색깔이라든지 이런 요소를 쓰지 않고 태그 등을 활용해서 컴퓨터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XML 문서, 여기서는 A01 파일을 열면 최상단에 이런 스크립트가 보이실 텐데요. 하나씩 간략히 설명하자면 맨 윗줄은 XML의 버전과 인코딩을 무엇을 사용할 것인지를 적어둔 것입니다. 각각 1.0과 UTF-8이죠. 다음으로 독 타입 부분을 통해 history.dd라고 하는 이름의 DTD 파일을 준 거로 XML 파일을 작성함을 밝히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줄입니다. 세 번째 줄은 아이템이라고 하는 요소를 사용했는데요. 승정원 일기 XML 설계 구조에서 아이템이라는 요소는 최상위 요소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아이템 요소가 id 값으로 sjw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sjw는 승정원의 이니셜을 따서 명명한 것인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 history.dd라고 하는 DTD 파일을 다른 자료 XML에도 준거로 삼고 있어서 그 자료의 종류에 따라 다른 id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승정원 일기는 id 값이 sjw이지만 한국사료총서는 sa고, 삼국사기는 sg고, 삼국유사는 sy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아이템은 해당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를 명시해 주는 것인 만큼 특정 자료에서 딱 한 번 최상위로 나오는 요소인 것입니다. 승정원 일기 XML 파일들은 모두 승정원 일기의 내용을 입력한 것이니까요.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XML 구조를 살펴보기 전에 DTD 스키마를 통해 XML의 계층 요소가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XML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이
DTD에 정의된 XML의 계층 요소입니다. 방금 전 살펴봤던 최상위 요소인 아이템이 있고 그 외에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 레벨 5의 도식이 보이네요. 아이템 요소를 살펴보니 ID, name, org의 세 속성이 있고 그 값이 어떠해야 하는지가 정의되어 있죠. 실제로 승정원 일기 XML에 사용된 아이템이 ID, name, org의 값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DTD 스키마는 특정 요소가 어떤 값을 가질지를 정의해 둔 것입니다. 계층 요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벨 1은 이런 속성을, 레벨 2는 이런 속성을, 저마다 어떤 속성을 가질지 사전에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설계가 XML 파일 내에 실제로 어떻게 구체화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계층 요소에 대한 DTD 스키마가 XML 파일에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좌측에 보이시는 이미지가 승정원 일기 인조 1년 4월 9일자의 원문 일부인데요. 보시면 원문 속 날짜, 날씨, 좌목, 기사가 XML 형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을 보시면 앞서 살펴봤던 DTD 스키마에 따라 좌측 원문 내용이 레벨 1부터 5까지 총 5개의 층이 레벨로 구조화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략 레벨 1은 어떤 왕의 치하였는지가, 레벨 2는 연희, 레벨 3은 월희, 레벨 4는 일희, 레벨 5는 본문 내용, 기사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DTD 스키마에서 살펴본 것처럼 ID와 타입이라는 속성이 각각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한 구조는 레벨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별로 살펴보기에 앞서 DTD 스키마의 계층 요소 이외의 형식적인 요소들을 간략히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프론트라는 요소를 필두로 비블리오 데이터, 타이틀, 메인 타이틀, 데이터, 데이트 오커드, 소스, 페이지, 디스크립션, 웨더 등의 요소가 있는데요. 해당 요소들은 뒷부분에서 개별적으로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히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살펴봐 주세요. 간략히 짚고 넘어가자면 프론트는 서지, 기술사항 등을 나타내는 요소로 비블리오 데이터, 디스크립션 등을 하위 요소로 갖습니다. 그리고 비블리오 데이터의 하위 요소가 이렇게 타이틀, 데이트, 소스, 페이지가 있고 그 각각의 하위 요소로 메인 타이틀, 데이트 오커드, 페이지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론트에 또 다른 하위 요소로 디스크립션이 있고 그 하위 요소로는 또 웨더라는 하위 요소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XML 문서를 살펴보면서 이런 요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벨 1의 구조입니다. 앞서 DTD 스키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프론트, 비블리오 데이터, 타이틀, 메인 타이틀 순의 구조가 레벨 1 구조 내부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레벨 1에서만 확인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계층 구조에서 사용되는 구조이니 참고해 주세요. 이제 레벨 1 자체적 구조를 살펴보면 레벨 1 요소의 속성으로 ID가 들어가 있는데요. SJWA라는 값이 할당되어 있죠. 앞서 A는 인조 때 일지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즉 레벨 1에서는 어떤 왕의 치세에 기록된 일지인지를 밝히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메인 타이틀 요소의 값으로 인조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벨 2의 구조입니다. 레벨 2의 경우 타입이라는 속성을 통해 레벨 2가 어느 수준의 계층인지를 명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벨 2는 보시다시피 연을 나타내는 계층인데요.
이는 메인 타이틀 값인 승정원 일기 인조 01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벨 2 ID 값인 SJW A01의 01이 바로 인조 01년이라는 뜻입니다. 그 외에 DTD 스키마를 통해 살펴봤던 데이트와 데이트 오커드 요소를 통해 간지나 제위연도, 중국 연호, 서기, 단기, 일본 연호 등의 다양한 연도 개념을 표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벨 3의 구조입니다. 레벨 3의 타입 속성 값을 보면 월을 나타내는 계층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ID 값을 보시면 SJW A0104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예시는 인조 1년 4월 9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러면 A는 인조, 01은 01년이니 월 수준에서 그 뒤에 오는 숫자는 04여야 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040이라고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왜 04가 아니라 040일까요? 여기 적어두었다시피 끝에 0은 윤달 여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0이면 윤달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1이면 윤달입니다. 다음은 레벨 4의 구조입니다. 좀 길지만 빨간색으로 칠해둔 글씨를 위주로 살펴봅시다. 마찬가지로 타입 속성을 통해 1에 대한 층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 인조 1년 4월 9일이라고 메인 타이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일자에 대한 정보라 데이트 요소도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DTD 스키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디스크립션 요소와 그 하위 요소인 웨더 요소를 통해 그 일자의 날씨를 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레벨 5의 구조입니다. 레벨 5는 크게 좌목과 기사로 나뉘는데 좌목은 당일 근무자 명단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사는 승정원 일기의 본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기사는 XML 상으로는 기사라는 하나의 값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내용은 왕의 위치, 상참, 경연 시행 여부라든지 개, 인사 등 다양한 형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XML 상으로 구분해주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 영상은 XML 설계에 대한 영상이기에 여기서 그 개별 유형을 모두 살펴보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 지금껏 살펴본 인조 1년 4월 9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XML의 레벨 5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은 인조 1년 4월 9일 해당 일자의 레벨 5 부분을 모아놓은 것인데요. 최상단 레벨 5 요소는 좌목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사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좌목이 근무자 명단에 해당하므로 같은 일자의 근무자 명단은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겠습니다. 이후 당일 근무일지에 해당하는 기사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개별 기사들은 각각 별도의 레벨 5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ID 값이 100단위로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매일 기록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기사의 수는 제각각이지만 좌목은 언제나 00000임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레벨 5부터 기사, 그러니까 승정원 일기 본문을 다루게 될 텐데요. 본문은 기본적으로 텍스트라는 요소 안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요소는 원본 내용을 나타내는 요소로 콘텐트를 하위 요소로, 콘텐트는 패러그래프를 하위 요소로 갖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패러그래프 내부에서 사용되는 하위 요소들인 explanation, index, missing,
레퍼런스와 그 하위 요소인 p 타이틀 등의 요소의 설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레벨 5에서도 좌목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이 좌목이라 적혀 있고요. 메인 타이틀의 값으로 좌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텍스트 요소에 본격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맨 위에 도승지, 그리고 도승지의 이름이 나오고 이후 순서대로 승지와 주서의 근무 현황과 직함, 이름이 기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말씀드렸던 explanation 요소를 활용해서 해당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경우는 근무 현황임을 설명하고 있고, 인덱스 요소를 활용해서 이름이라는 것을 태깅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레벨 5의 기사 부분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기사로 묶여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유형의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창경궁의 머문, 상참을 정지하고 주강만 행함이라고 적혀 있는데, 인조 1년 4월 9일자에 왕의 위치 정보와 상참, 주강 여부를 알 수가 있네요. 이때 인덱스 요소를 활용해서 기계가 의미를 식별할 수 있게 태깅을 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령 창경궁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타입을 지명으로 해서 인덱스 요소가 붙어 있습니다. 소스 요소와 페이지 요소를 통해서 해당 부분이 원본과 탈초본에 각각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사 중에서도 계의 경우인데요. 계는 각 아문에서 왕에게 여러 공물을 아뢰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메인 타이틀로 이황의 성악십도를 병풍으로 만들어 쉴 때 볼 수 있도록 할 것을 청하는 계 라고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한눈에 살필 수가 있죠. 여기서도 인덱스 요소를 활용해 성악십도 같은 서명이라던가 이름, 지명 같은 것들을 표기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특이한 요소는 바로 미싱 요소입니다. DTD 스키마로도 살펴본 미싱은 말 그대로 뭔가가 소실되었다는 의미죠. 여기서 6행결이라고 해서 6행이 원문에서 결락, 누락되었다는 것을 미싱 요소를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사에서 여러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해당 부분은 인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한 내용인데요. 보시면 레퍼런스와 p 타이틀이라는 요소를 활용해서 계수 전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계수 전거는 소실된 부분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다른 출처, 전거를 바탕으로 계수, 즉 보완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상신여라고 해서 이상은 신여본에 의거했다 라고 밝히고 있고, 아랫부분에서는 출연흥부원가 일기소등조보라고 해서 연흥부원군 집안 일기에 등사된 조보에서 나온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승정원 일기 XML 설계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앞서 안내드린 공공 데이터 포털 링크로 접속해 직접 XML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살펴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